오늘은 병자일주. 자, 제가 일주론을 여러 번 했었죠. 일주론을 여러 번 할 때 지지의 상태와 천간의 상태에 대한 관계를 많이 얘기했어요. 병화가 지지의 상태에 따라서 병화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지에서 오라는 글자는 천간의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폭발적으로 보여지고 그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지에 자가 있으면 해당하는 천간의 상태가 가장 안 보이고 가장 작고 가장 천간의 모습답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일주를 볼 때 뭐 간목일간이 어떻고 뭐 을목일간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일간 위주로, 천간 위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지에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간목의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갑오일주. 간목의 상태가 가장 숨겨져 있다, 갑자일주가 되겠네요. 무토의 상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 무오일주. 무토의 상태가 가장 안 보인다, 무자일주가 되겠네요. 자수는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천간의 상태를 가장 축소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자일주는요, 병화답지 않은 일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병화답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화는 시끄럽고 나대고 드러내고 눈에 띄고 밝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지의 자를 깔고 오니까 병화의 상태가 병화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는 정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병화를 가장 병화답지 않게 만들면서 이게 정관으로 작용을 해요. 자, 정관인데 자수다. 관도 만약에 관이 화라면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관이 될 거예요. 약간 과시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자로 되어 있으니까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관은 아니에요. 관이니까 자랑할 만하죠. 남들한테 보여야 되고 돋보이고 싶잖아요, 정관이니까. 근데 드러내기 어렵고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는 크기로 얘기하면 작다가 돼요. 가장 최소한의 단위예요. 최소 단위. 우리가 과학으로 얘기하면은 원자 같은 거예요, 원자. 분자, 원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수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관에 대한 불만, 그거를 드러내서 자랑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가 약하다, 자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요, 좀 소심한 형태의 정관이 돼요. 그래서 병자일주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소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다르게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요, 결국에는 얘가 화잖아요, 화니까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화니까 넓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빛은 퍼지잖아요.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인다, 뭐 넓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속이 넓어 보여요. 쿨해 보여요. 병자일주들은 다 그래요. 근데 지지의 자수가 정관으로 딱 하나 있으니까 속은 소심하죠. 겉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상처받는 게 병자일주예요. 소심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병자일주가 수가 차라리 강해지면 어떨까요? 병화는 빛이란 말이죠. 그리고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확실하게 가치를 가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자일주가 수가 많다는 것은 주변이 어둡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간인 병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귀중하게 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가 강해야 자신감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수가 왕한 병자일주와 수가 아주 약한 병자일주는 좀 다르다, 보이는 부분들이. 겉은 크고요, 속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 자, 왜 소통이 어렵나? 얘는 화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화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상승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수는요, 수는 아래로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친밀도가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얘는 내려가기만 하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자일주가 만약에 여자다, 일지의 자수가 남편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수가 약해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인고 부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 내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수는 계속 내려가고 화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화가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 에너지를 갖거나 자수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에너지를 가져야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수승하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간목이나 인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자일주를 보고 간목이나 인목이 있으면은 부부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런 목이 없으면은 부부 관계가 조금 남처럼 되어 있구나, 좀 먼 것처럼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가장 원하는 것이 목이에요, 목.
특히 간목이나 인목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수를 끌어들여서요, 자신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있느냐, 수가 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심하게 갈린다.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이 관이 굉장히 그래도 작기는 해도요, 병화를 만들어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요. 남자는 미남이 많고 여자는 미인이 많아요. 외적으로 외모도 뛰어난 일주 중에 하나가 병자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이 작고 화가 커지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병자일주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상관기질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은 상관이에요. 자기의 관을 깨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탈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상관 같은 자유분방한 그런 걸 원해요. 병자일주들은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일지에 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병자일주와 반대되는 걸 꼽으라면은 이모일주가 있겠죠. 왜냐? 수는 내려간다고 했는데 천간에 있잖아요. 임수는. 그리고 오화는 화인데 지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천간하고 지지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애정지수가 굉장히 높은 일주가 이모일주가 되겠네요. 이모일주를 제가 5분 일주론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병자하고는 거의 반대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자일주를 볼 때는 크게 수가 강한지 아닌지, 강하면은 적극적이다, 자기가 잘 나선다, 환영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겉은 크나 속은 좁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걸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글자는 목이 있을 때, 간목이나 인목이 있으면은 수를 끌어들여서 자기 에너지로 잘 승화시킨다, 부부 관계에서도 친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보겠습니다.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경인일주입니다. 경인일주. 자, 그래서 다음 일주는 경인일주로 찾아오겠습니다.